저도 잘은 모르지만 주워 들은 경우는 뭐 소금 피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콜라 피임법 막 이렇게 문제는 그런 게 이제는 피임법으로 막 희한한 것들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콜라 피임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레몬을 이용한 피임법, 레몬즙을 사용하면 임신이 안 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속설이 이제 구전으로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됐대요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지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섹스, 좋은 첫 경험을 할 수 있게 우리 류지원 원장님께서 한번 두 번째 강연 알차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 찍고 스타 카리스마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몸의 관계, 성관계는 아름답고 소중한 거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관계. 자, 이런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임, 그리고 성병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피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피임 고사를 시행을 해서 일반 사람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도를 체크한 화면이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피임 고사 완전 재밌어요. 신인に関するあれなんだけどね。 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피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예 여자의 몸에서 배란이 안 되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아예 정자의 이동을 막는 피임법이 있습니다. 먹는 약 있지 않아? 경구피임약. 그막 그게 경구피임약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거는 종류 중에 하나고 아니. 그러니까 뭐 경구피임약. 자, 배란이 안 되게 하는 피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먹는 경구 피임약입니다. 원래 난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내가 입으로 매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착각을 합니다. 배란이 되고 있는 준비를 하네. 그래서 몸에서는 머리에서는 이제 신호가 안 와요. 또 그 약이 마치 배란이 된 것처럼 몸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이 끝날 때쯤 생리가 터지게 됩니다. 이 피임약이 이제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색전증이라 그러죠. 피에 떡 같은 게 약간 끈적끈적한 피덩어리가 자꾸 혈관을 돌아다녀서 뇌를 막거나 심장을 막거나 말초혈관을 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 35세 넘어서 만 35세 이상 흡연하시는 분 또는 혈압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 속이 안 좋고 불쾌감이 있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들거나 호르몬 변화가 수반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맨날 먹는 피임약이 힘들어요. 그럼 다음번에 쓸 수 있는 피임약이 또 뭐가 있냐면 주사로 된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몸에 주사를 한 대 맞으면 3개월간 머리에서 오는 신호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배란이 안 되게 하겠죠. 하지만 이 약은 우리가 배란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야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몸에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호르몬 자체가 다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마치 폐경이 된 여성처럼
우리가 폐경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골다공증이죠. 폐경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가 많이 약해지는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로 3개월이라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 사용은 안 되는 단기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기에만 할 수 있다고? 성기에만 긴 시술이 정관 수술이나 아니면 아니 그런 거니까 성기에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皮膚につけて皮膚する道具があるかどうか 피에 묻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지. 호르몬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지. 팔에다 피임 기구를 싣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임플라논?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이제 고농도의 황체 호르몬이 몸에서 작용을 해서 배란을 억제하는 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란이 안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고농도의 황체 호르몬이 바로 우리가 그 월경전 불쾌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부정 출혈이 있거나 좀 불쾌감, 약간 우울감, 불쾌감이 들거나 또는 약간 살이 찐다고 해야 될까요? 몸이 붓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자의 이동을 막는 피임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콘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돔이 꼭 남자만 쓰느냐? 여성용 콘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삽입 방법이 너무 어렵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된 게 있고, 이제 제일 또 정자의 이동을 막는 피임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루프입니다. 루프는 T자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기구를 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루프를 집어넣으면 자궁 내막에 염증 상태가 생기고 자궁 경관에 점액의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정자가 이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몸으로 들어와도 나팔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루프가 실질적으로 매일 먹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삽입하면 약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루프는 실질적으로 그 출산력이 없어도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사용은 가능하고요. 루프를 꼈다가 빼면 임신은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네네. 싶은데 남자가 먹는 비린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네. 애초에 남자의 정자의 운동성을 훅 떨어뜨려서 피임이 되게 하는 남성용 피임약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관계를 갖기 이제 한 30분 전에 먹으면 그 약이 남자의 정자랑 결합을 해서 정자의 꼬리 운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정을 해서 정액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지만 그 정자가 나팔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남성형 피임법도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접근인 것 같긴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쓰는 피임약이 있죠. 응급 피임약, 사후 피임약 이름 들어보셨죠? 유산이 된다. 유산은 안 된다. 응급 약간 위험해 네 위험해 아 무식해. 들었던 것 같아 나왔어 어디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유산이 된다. 맞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후 피임약은 유산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배란이 이미 끝나서 수정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착상을
출산을 못하게 하는 고농도의 호르몬이 들어가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는 약인데요. 이 약이 굉장히 일반적인 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농도가 높게 들어가 있는 일회성 피임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다음 달 생리할 때까지 이 약을 또 먹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한 부정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 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남발해서는 안 되는 피임약이고요. 한참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자, 이 사후 피임약이 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됐냐면 어젯밤에 관계를 해서 수정란이 됐어요. 자, 수정란이 아이라면 아이를 방해하는 거니까 유산의 개념이 아닐까요? 라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2011년도보다 2013년도에 처방 건수가 너무 많죠. 이게 16만 건이 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그런 피임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됐구나. 그래서 내 몸에 많이 무리가 되는 피임을 많이 하고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맞출 수가 없지 않나? 경구용 피임약은 99%. 오, 이거 약간 지류의 사정은 75%. 의외로 높다? 저는 지뢰사정의 피임률이 75%라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뢰사정의 피임률은 0%입니다. 지뢰사정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사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느끼지만 지뢰사정 되기 전에 나오는 그 쿠퍼용액에서도 정자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또 관계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경우 이제 앞전에 사정했던 정자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고요. 저도 이제 맨날 외래로 오는 분들한테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저 피임했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이요? 해서 저기 뭐 지뢰사정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